네, 거센 강풍을 타고 의성 산불이 안동과 청송을 넘어서 영도까지도 확산했습니다. 산불 사상자는 3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진할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1명이 숨지고 안동에서는 추가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관련 내용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불길이 정말 네. 너무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장비도 많이 투입됐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을 일단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청, 울주, 그다음에 이제 안동, 그다음에 이제 영덕까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예. 오늘 낮에는 이제 결국 그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산불이 이제 번졌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산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어떤 인력이나 장비를 많이 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예. 결국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기후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날씨, 네. 바람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좌우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한 이 산불의 그 영향구역 그리고 이제 산불이 타고 있는 면적이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산불 영향구역이 37,0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장 하나가 0.7헥타르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면 예. 37,000헥타르 정도라고 하면 예. 축구장이 약 4만 한 3천 개 정도 부분이 산불의 영향 면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안동 지역 지금 하나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울주, 의성, 산청 이런 부분 또 지리산까지 또한 이게 어느 정도 산불이 잡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예전 같은 경우는 일부분에서 재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 재발화 같은 경우는 바로 또한 산불을 이제 또 진압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게 영향구역 면적도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장비들도 굉장히 한계에 갈 수밖에 없고요.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소방 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게 한 대가 추락을 해서 우리 예. 조종사 한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소방 헬기라고 하는 것은 운행 시간이라든지 또한 조종사분들이 운행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의 여러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산불 영향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강풍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예. 그 첫 번째가 연료입니다. 연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에 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나무가 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부분이 침엽수림이고 예. 예전보다 이제 그 산림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낙엽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겉으로 화재가 진압이 된 것 같아도 안쪽 부분에 불씨가 남아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형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산이 가파를수록 산불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특히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우리 그 안동이라든지 울주라는 산청 같은 경우는 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 있고 상이 있고 사이에 골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골바람이 붑니다. 골바람이 아래쪽에서 산등성이 쪽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 형태인데 그게 결국은 화재를 빨리 확산시키는 요인이고 이 골바람의 특징이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자꾸 바뀝니다. 예.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는 화재 화선이나 이런 화재가 확산되는 방향이 계속적으로 이게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운 거고 마지막으로 날씨. 예, 결국은 계속 건조한 날씨. 내일 뭐 새벽에 일부 약한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네. 제발 좀 그런 비가 기상 예보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그런 부분들이 화재 진압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 불이 난 지가 6일째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가동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진화 인력이 그 불을 끄시는 분들은 6일 동안 거의 밤샘 작업이실 것 같은데 네.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문제 때문에도 불 끄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건강한 소방관들도 화재의 진압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에 지금 뭐 산불 진화대 같은 경우도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그 네네. 고령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화재를 진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체력이 저하되고 그 체력의 저하가 집중력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주변 상황이 안 좋게 됐었을 때 그런 예. 부분들이 또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의성 산불 현장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 한 분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이 그때 이제 투입될 예정이던 헬기 운용을 좀 중단했다라고 밝혔는데 향후 그럼 진화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헬기 운행을 중단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헬기 운항을 다시 다시 하고 재개를 있는 하는 재개를 상황인가요? 하고 있다라고 네.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산불을 잡으려면 주부를 잡으려면 결국은 헬기에 의해서 이제 주부를 잡아야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헬기 운용은 뭐 이렇게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해가 지면 또 헬기를 운용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굉장히 되는 거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야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약적인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 헬기 운행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뭐 야간 투시경이라든지 공식 인증된 야간 투시경이 갖춰야 되고 뭐 시계가 뭐 5km 이상인가 이렇게 확보가 되고 운항 고도가 450m 이상이 확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S-64라든지 이런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초속 20m 이상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초속 5m 에서는 야간에서 이제 운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과 관련된 운항 지침 때문에 그 야간에는 거의 운항을 하는 거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이번 산불이 정말 그 영남 지역에서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많은 곳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대형 산불은 2월, 3월 달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건조한 날씨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특히 기상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최근에 그 산불이 발생했던 산청, 울주, 그 안동 이쪽 지역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그 지역에서 그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예.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물에서 화재가 같이 이렇게 서서히 번져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비화라고 하죠. 예. 날아다니는 불이 날아다니는 있습니다. 불. 예. 이게 보통 1km에서 많게는 2km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 현장에서 진압되고 있는 소방관들도 굉장히 그런 비화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게 진압을 하고 있으면 머리 위로 날아가는 불똥이 보이게 되고 어느 순간 뒤쪽에서 산불이 다시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그 지역 우리 경상도 그쪽 지역이 건조한 날씨가 예년보다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시다발적인 화재의 대표적인 지금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시다발적인 그 화재 상황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자연적으로 불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인은 다 개별 그 네, 개인의 네. 잘못, 사람의 잘못으로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주의를 어떻게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예. 호주에 있는 산림의 특성상 이제 자연 발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이 그 수목의 특성상 자연 발화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이 실화 그 예를 들면 성묘객이라든지 네. 그 산림의 그 등산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실화에 의해서 이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청이나 아니면 소방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나 홍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안전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봄철에 농사철이 되게 되면 병충해를 예방한다라고 해서 논두렁 같은 거를 태우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강한 바람을 타면서 또 번지고 쓰레기 소각하다가 이제 번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면 실화죄 같은 경우도 법을 이제 조금 강화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실화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이제 불을 냈다라고 예.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의에 방화에 의해서 불을 냈다 하면은 7년 이상의 중죄로 이렇게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뭐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더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말 그 한순간의 실수가 지금 이렇게 재앙 수준의 불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불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그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그 방화선 구축 이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낮 오후 1시 정도에 그 지리산 국립공원 200m 안쪽까지 지금 산불이 확산이 됐고 예. 그 화선의 길이가 약 300m 정도까지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지리산까지 화재가 또 번지면 안 되는데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화재가 번졌는데 예. 결국 이제 지리산 부분에서 이제 산불을 할 때도 주부를 잡는 것과 동시에 이 부분 산불이 확산되는 범위 내에서 미리 이제 그 헬기나 이런 쪽이나 산불 진화대에 의해서 이제 물을 뿌리고 이제 불에 탈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제거를 함으로써 예. 방화선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지리산은 그렇게 대비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계속 그 의성이나 뭐 계속 산불이 번지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그 방화선을 구축하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 산림 그 산불 경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 심각 단계로 지금 올려놓는 상황이고 예. 소방 동원령 같은 경우도 1호, 2호, 3호가 있는데 3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용할 수 있는 소방력이라든지 산불 헬기라든지 모든 인력이 지금 최대한 지금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산불 영향 범위나 산불의 확산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용할 수 있는 장비가 헬기 같은 경우가 분명히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고 네. 인력 같은 경우도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 범위 넓어짐과 함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도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어려움으로 가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도 계속 그 불이 번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며칠째 계속 예.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가용 뭐 그 장비나 가용 인력을 다 동원해도 잡을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불이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 왜 이렇게 산불이 빨리 안 잡히냐,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근데 현장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산림청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여러 기관 같은 경우가 그래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장비, 인력, 노력 모든 것들을 지금 최대한 투입을 하고 있는 그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고 계시겠죠. 예, 그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법인들이 인간이 그 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고 그런 예. 범위들을 넘어서서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필요한 게 많은 양의 비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비 소식도 목요일엔 좀 조금밖에 안 온다고 해서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오후쯤 이 시간쯤에 안동 화해마을 뭐 10km 인근까지 불이 근접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화해마을 인근에 지금 소방차와 소방 인력도 대기 중이고 또 곳곳에 좀 불길이 접근하지 못하게 네. 물을 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화해마을에 있는 그 이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목재로 되어 있거나 예, 아니면 초가집으로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굉장히 약한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선이 지금 굉장히 가까이 다가온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와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이런 부분들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어떤 목재라든지 초가집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 가연성 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에 적셔놓게 되면은 화재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어선 구축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10km까지 불이 접근했다 하회마을에. 네. 근데 오늘 보니까 7km까지 접근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길이 잡히지 않으니까 계속 그 엊그제보다는 느린 속도지만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목재 초가집에 물을 계속 충분히 부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황이 그래도 불길이 오면 그걸 약간 버티는 정도, 잠깐 버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을 하게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재에 의한 열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이 부분에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 버티는 예. 우리가 이제 소방에서 얘기할 때 화재 초기 착화를 지연하는 거를 방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예. 약간의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있는 하회마을을 뭐 방화포로 덮는다든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은 반출 가능한 것들은 현재 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동시 어제 저녁에도 안동시 그 전 시민들 대피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대피 그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좀 걱정스러운 게 그래도 뭔가 뭐 본인의 집 아니면 본인의 뭐 물건 뭐 어떤 걸로 지키고 싶으셔서 계속 끝까지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도 돼요. 인명피해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현재 인명 피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좀 예. 전에 확인한 바로는 이제 24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던 예, 거고 예. 특히 이제 그 지금 화재가 발생한 안동이나 의성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 노령 그 고령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한 요양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한 오랫동안 그 집에 사셨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애착이 어느 분들보다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집을 놓고 이렇게 탈출을 하시는 거에 굉장히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재산이나 여러 가지보다도 뭐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소중한 건 사람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화재 위험에 산불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라면은 빨리 대피를 해주시고요. 대피를 할 때는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닫으셔야 되고 예. 가스는 차단하신 상태에서 빨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물론 한국이 이맘때쯤에 뭐 건조한 날씨 그리고 뭐 마른 나뭇가지나 강풍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종종 발생을 해 왔는데 네.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화재가 발생했던 적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그 예전에 뭐 강원도 고성 산불이라든지 이런데 화재가 지속되고 오래된 시간 이게 지속된 적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넓은 범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화재가 확산이 되거나 화선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예.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이제 화재나 산불에 대한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이냐, 정말 믿기 어렵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는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넓다 보니까 대응하는 부분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넓으면 아무래도 그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럼 그 지금 잠시 중간에 전문가로서 화재가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 넓은 범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장기간 지속되는 화재잖아요. 산불로 시작된 뭐 장비 투입이나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로 보시기엔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게 보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제가 봤을 때 현재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산림청이나 소방청이나 지금 그 각 지자체나 모든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는 되는데 장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지 앞으로 뭐 그런 걸 여쭤보고. 예. 그래서 지금 동원 가능한 예. 혹시라도 좀 더 가용 가능한 소방 장비라든지 뭐 인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그 동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미리 그쪽에 계신 분들을 대피를 시킬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약간의 불편함. 혹시라도 그 부분이 산불이 번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대피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편보다는 혹시라도 그쪽으로 산불이 번졌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 지금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장비가 다 투입되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그러나 제 질문은 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소방 헬기가 물을 그 어느 정도 떠올리는 그 규모가 좀 더 큰 헬기를 살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의 그런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주부를 잡으려면 헬기만한 게 없거든요. 헬기에 의해서 이제 산불을 잡아야 되는데 산불은 헬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차나
이런 소방차 같은 경우는 민가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화재가 번지는 거를 방지하는 걸 주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산불의 주불은 헬기에 의해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산불의 헬기를 대형화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야간에도 산불이 발생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야간에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장비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안전법이나 이런 회전익과 관련된 법률이 지나치게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초속 장비는 초속 20m 이상에 지금 띄울 수 있는 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뭐 부족하지 않지만 예. 초속 5m 이상에는 헬기를 야간에 띄울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좀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또 고민을 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산불이 이렇게 곳곳으로 번지면서 참 안타깝게도 국가유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뭐 이동이 어려운 전각 이런 거 외에는 뭐 절 안에 들어있는 보물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산불 발생 시 어떤 지침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매뉴얼이 각각의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안전한 장소로 어떻게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그런 국가 중요 뭐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예. 어디로 옮겨야 한다는 그 장소까지 그렇죠. 다 안전한 명시가 되어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고 어느 범위가 영향 범위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예. 우리가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데가 그 산불의 영향 범위에 그렇죠. 들 수도 예.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그 제보를 주신 분들의 영상도 많이 지금 보내드렸었는데 네. 현장에 보면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앞에 다 불길이 휘몰아쳐서 앞에 전혀 그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는 길인데 고속도로인데 그냥 역주행해서 다시 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연기 때문에 시야도 안 보이고 양쪽에서 뜨거운 그 불이 계속 오는 상황에서는 도대체 뭘 신경 써서 어떻게 차분함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뭘 신경 써서 그때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 혹시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거나 가야 되는 길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이 산불의 영향 범위에 혹시라도 들어가 있거나 내가 가는 시간 정도를 따졌었을 때 그쪽이 산불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 가능한 한 좀 그런 것들을 미루시는 것이 좋고요. 예. 뭐 꼭 가야 된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돌아서 좀 멀더라도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산불이 그 불이 보이고 연기에 의해서 가시거리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예. 역주행해서 가다 보면 잘못하다가 차량끼리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충돌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 현장에 가셨을 때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전에 대한 조치를 뭘 더 중점으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조금 더 거기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이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멀리서 산불이 보일 때 생각보다 멀리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산불이 번지는 속도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불이라는 것이 차근차근히 번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와에 의해서 불똥이 1km, 2km를 날아가지고 저기 멀리서 보이던 산불이 바로 눈앞에서 네. 갑자기 예. 발생하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멀리 있다라고 해서 아직 안전한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예. 했을 때 정말 안전하게 진행할 수도 있게 요양껏 안전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게 산불의 영향 범위에 들어와서 예기치 않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는 조금 더 안일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의 목적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불이 저기 멀리 있으니까 나까지 영향 받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뭐 안내 문자, 뭐 위기 안내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 아주 세부적으로까지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건가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지만 자기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걸 다 보내줄 수가 없고요.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그렇죠. 예.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딱 맞는 그 문자가 오는 것이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 전화를 해서 관계 기관에다가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화재나 이런 어떤 재난 시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설마입니다. 아, 사람들이 설마 여기까지 이게 오겠어. 나한테 설마 여기까지 번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객관적인 위험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설마입니다. 예. 그 설마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마라는 그런 단어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화면 계속 보여드리는데 지금 저 불과 함께 연기가 굉장히 자욱하거든요. 근데 이 연기가 짧은 시간만 노출돼도 몸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피를 하거나 요령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불이 났었을 때 대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은 위쪽으로 굉장히 빨리 번지니까 아래쪽으로 산불보다 아래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벌써 산불이 탄 쪽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을 따라서 대피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도로를 따라서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연기를 마시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실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젖은 수건이 없으면 자신의 옷 같은 것들을 벗어서 주변에 뭐 냇물이나 물이 있으면 적셔가지고 코나 입과 같은 호흡기를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직은 괜찮은 것 같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연기가 확 들이쳤을 때 예. 이걸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시게 되면 갑작스럽게 실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런 어떤 젖은 수건이나 옷가지를 물에 적셔서 이렇게 대피를 하시는 코를 거. 막고 입과 이제. 코, 호흡기 개통을 막고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 산불이 계속 번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많이 그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미리 몸을 피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어떤 챙길 거라도 중요한 건 뭐 챙겨서 일단은 이동해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준비물이. 일단 이제 핸드폰은 또 가능한 한 챙겨서 이제 예.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소식을 그리고- 계속 확인해야 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옷가지나 예. 이런 것들은 놓고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재난 대피소나 이런 데 가면은 기본적인 생필품이나 이런 예, 것들은 예.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놓고 그리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뭐 집에 있는 그 귀중품이나 이런 네네. 것들의 집착은 가능한 한 이것들이 이제 무겁게 되면 대피하는 데 지장이 되니까 예. 그리고 핸드폰하고 혹시라도 이제 그 드시는 중요한 약 같은 약. 게 있으면 아, 예. 그런 거 정도를 갖고 대피를 하시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문은 닫고 예, 창문과 문은 닫고 가스는 차단을 한 상태에서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닷새째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현황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